이번 영상에서는 루사스를 이용해 3경관 콘크리트 슬래브 교량을 쉘 요소로 모델링하고 선형 정적 해석을 수행하는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델의 교폭은 10m, 경관은 10m씩 총 30m이며 1경관은 슬래브 두께가 0.6m에서 0.8m로 변하는 구간, 2경관은 슬래브 두께가 0.8m로 두께가 일정하게 구성하고 3경관은 슬래브 두께가 0.8m에서 0.6m로 변하는 변단면으로 구성합니다. 검토할 하중의 종류는 자중, 집중하중, 부가사하중, 지점치마, 온도하중, 활하중입니다. 루사스 모델러를 실행하고 모델을 생성합니다. 먼저 파일류를 선택해 새 모델을 시작합니다. 모델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어널리시스 타입은 스트럭처럴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구조 해석에 최적화된 환경을 설정해 줍니다. 어널리시스 카테고리는 쉘 요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3D를 선택합니다. 모델 유니츠는 뉴턴미터 단위계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번 정한 단위계는 모델 전체에서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OK 버튼을 눌러 모델을 생성합니다. 먼저 교량의 기준이 되는 포인트부터 정의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포인트, 바이 코어즈에서 기준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X방향으로 0, 10m 위치에 포인트를 생성해서 1경관의 시작과 끝을 정의합니다. 0, 0,0, 10, 0,0 위치에 포인트 점을 생성합니다. 탭키를 누르면 다음 포인트를 정의할 입력칸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포인트들을 연결해서 라인을 생성하겠습니다. 앞에서 생성한 포인트를 순서대로 선택한 후 지오메트리, 라인, 바이 포인트 메뉴를 선택하여 인접한 두 포인트를 연결합니다. 생성된 라인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여 카피를 선택합니다. X방향으로 10m 떨어진 곳에 두 번 복사하여 총 3개의 경관 라인을 만듭니다. 이제 3개의 라인을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을 클릭한 후 스윕을 선택합니다. Y방향으로 10m만큼 늘려 면을 생성합니다. 이로써 3경관 슬래브 교량의 기본 형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면에 쉘 요소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트리뷰트 메쉬, 서피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요소 타입은 띡쉘, 분할은 쿼드릴레터럴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요소의 종류에 따라 엘리먼트 네임 항목에 요소의 이름이 출력됩니다. 요소의 종류 대신 요소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소명은 QTS4입니다. 한 개의 라인이 자동으로 4등분으로 분할되도록 기본 설정값으로 정의합니다. 데이터셋 명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눌러 서피스 메쉬 정의를 마칩니다. 정의한 메쉬 데이터셋을 모든 면에 적용합니다. 모델러 좌측 트리뷰에 어트리뷰트 탭에서 정의한 데이터셋 마우스 우측 클릭 후 Assign to All을 선택해 모든 면에 적용합니다. 데이터셋이 잘 적용되었는지는 트리뷰의 어트리뷰트 탭에서 해당 데이터셋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여 Select Assignment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뷰의 레이어 탭에서 메쉬 레이어 속성을 열고 Show Element Axis를 켜면 보 요소의 국부 좌표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부 좌표계에서 화살표 2개가 로컬 X, 하나가 로컬 Y, 나머지가 로컬 Z 방향입니다. 결과값은 요소의 국부 좌표계 방향으로 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결과값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정한 방향을 가지도록 구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물론 국부 좌표계의 방향이 제각각이라도 해석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과를 볼 때에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여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 모델이라도 요소의 개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유한 요소 해석입니다. 따라서 요소의 밀도, 일정 길이 슬래시 면적당 요소의 개수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 해석을 하고 요소의 밀도 변화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검토하여 결과 차이가 미소하게 되는 상태의 모델을 완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소의 밀도를 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모델 프로퍼티즈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파일, 모델 프로퍼티즈의 매싱 탭에서 디폴트 라인 디비전을 변경합니다. 이 값을 5로 변경하면 각 라인이 5등분씩 분할되는 요소 구성으로 변경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의한 서피스 메시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메시 데이터셋을 더블클릭하여 속성 창을 열고 오토매틱 옵션 체크 해제하면 서피스 내 X, Y 방향으로의 분할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엘리먼트 사이즈를 입력하면 정의한 요소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요소를 구성합니다.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일레귤러 메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인 메쉬의 활용입니다. 어트리뷰츠 메쉬, 라인에서 요소의 종류는 선택하지 않고 넘버 오브 디비전스만 입력하여 널 라인 메쉬를 정의합니다. 분할수를 지정하고자 하는 라인을 선택한 후 생성된 데이터셋을 적용하면 지정한 분할수에 따라 쉘 요소가 재구성됩니다. 이제 단면 특성을 정의하겠습니다. 1경과는 0.6m에서 0.8m로 두께가 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루사스 베리에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두께를 정의합니다. 베리에이션을 정의하기 전에 서피스의 로컬 좌표계를 확인합니다. 트리뷰 레이어 스텝에서 지오메트리 속성을 열어 서피스 엑시스 옵션을 선택합니다. 화살표 2개로 표시되는 방향이 로컬 X, 화살표 하나로 표시되는 방향이 로컬 Y, 오른손 법칙에 따른 나머지 방향이 로컬 Z가 됩니다. 서피스 엑시스를 전체 좌표계와 동일하게 일치하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관에 해당하는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지오메트리 서피스 리버스 노멀을 선택하여 버티컬 축이 뒤집히도록 설정합니다. 다시 첫 번째 경관에 해당하는 서피스를 선택하고 지오메트리 서피스 사이클 메뉴를 선택합니다. 서피스 엑시스사 전체 좌표계와 동일하게 될 때까지 어플라이 버튼을 누릅니다. 클로즈 버튼을 눌러 정의 마칩니다. 이제 첫 경관에 해당하는 서피스를 기준으로 나머지 두 서피스의 로컬 좌표계를 변경합니다. 첫 번째 경관에 해당하는 서피스를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두 경관 서피스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지오메트리, 서피스, 사이클 렐러티브를 선택합니다. 가장 먼저 선택한 객체를 기준으로 나머지 객체의 로컬 좌표계 방향을 변경하여 일치시킵니다. 이제 각 경관의 두께 변화를 베리에이션을 이용하여 정의합니다. 유틸리티즈 베리에이션, 서피스 펑션 베리에이션을 실행합니다. 각 서피스는 베리에이션을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별로 길이 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서피스의 로컬 X방향으로의 길이를 의미하는 변수는 U, 로컬 Y 방향으로는 V를 사용합니다. 이 변수들은 하나의 서피스에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일경관은 0.6에서 0.8m까지의 두께 변화를 가지므로 0.6 플러스 0.2 곱하기 u라는 수식으로 두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명은 스페닐 티크니스로 입력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1경관 편심과 3경관 두께 정의를 위한 베리에이션을 이어 정의합니다. 모델링의 기준이 되는 선을 실경관 좌측 0.6m 두께인 지점으로 정합니다. 좌측과 우측단은 0.1m의 편심, 즉 중립축간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수식칸에 0.1 곱하기 u를 입력하고 데이터명을 스페닐 이센트리시티로 입력합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누릅니다. 3경관은 0.8m에서 0.6m로 감소하므로 0.8-0.2 곱하기 u로 베리에이션을 정의합니다. 데이터명은 스펜3 티크니스로 입력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릅니다. 편심은 0.1에서 0으로 변화하므로 0.1-0.1 곱하기 u로 편심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정의합니다. 데이터명은 스펜3 이센트리시티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눌러 정의를 마칩니다. 어트리뷰트 지오메트릭 서피스에서 위에서 정의한 베리에이션을 두께와 편심으로 연결해 기하 특성을 정의합니다. 데이터셋명을 스페닐로 입력한 후 어플라이 버튼을 누릅니다. 이 경관은 두께 0.8m로 일정하게 정의합니다. 편심은 0.1을 입력합니다. 데이터셋명을 스펜2로 입력합니다. 3경관은 앞에서 정의한 스펜3 티크니스, 이센트리시티 베리에이션을 이용하여 3경관 두께와 편심을 정의합니다. 데이터셋명은 스펜3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눌러 정의를 마칩니다. 정의한 기하 특성 데이터셋을 적용합니다. 각 경관을 차례로 선택하고 해당 경관에 속하는 기하 특성 데이터셋을 각각 적용합니다. 모델러 상단의 플래싱 온 오프 아이콘을 눌러 기하 특성 적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뷰 레이어 스텝의 지오메트리 속성을 설정하여 적용된 부분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창 우측 하단의 컬러 바이 항목에서 어사인먼트를 선택하고 셋 버튼을 누릅니다. 이어 나타나는 대화창에서 어트리뷰트 타입을 지오메트릭으로 선택합니다. 이제 재료 특성 값을 입력합니다. 어트리뷰트 머티리얼 아이소트로픽을 선택합니다. 재료 특성을 직접 입력하거나 어트리뷰트 머티리얼 라이브러리에서 내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러를 사용하면서 초기에 지정한 단위계로 특성값이 나타납니다. 전체 면을 선택하고 재료 특성 데이터셋을 작업창으로 끌어다 놓아 적용합니다. 면에 적용하기 때문에 Assign to Surface에 체크된 것을 확인합니다. 재료 특성은 트리뷰 레이어 스텝의 지오메트리 속성에서 컬러 바이 항목에서 어사인먼트를 선택하고 셋 버튼을 누릅니다. 이어 나타나는 대화창에서 어트리뷰트 타입을 머티리얼로 선택합니다. 힌지와 롤러에 대한 구속 조건을 정의합니다. 어트리뷰트 서포트 메뉴에서 병진 방향 X, Y, Z를 픽스드로 선택하고 데이터셋 명을 힌지로 정의합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고 롤러로 정의합니다. 병진 방향 Z를 픽스드로 선택하고 데이터셋 명을 롤러로 정의합니다. 1경관 좌측 라인을 선택하고 힌지 조건을 적용합니다. 나머지 경관의 횡방향 라인을 모두 선택하고 롤러 조건을 적용합니다. 이제 하중을 정의합니다. 어트리뷰트 로딩에서 바디 포스 피스코스, 서포트 로딩을 선택한 다음 바디 포스를 선택합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고 Z축 방향으로 -9.82를 입력합니다.
데이터셋명은 셀프 웨이트를 입력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부가사 하중 정의입니다. 100 버튼을 눌러 하중 종류를 변경합니다. 부가사 하중은 디스트리뷰티드 로즈를 선택한 다음 로컬 디스트리뷰티드를 선택합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디스트리뷰션 타입에서 에어리어를 선택합니다. 로컬 Z 디렉션에 -1을 입력합니다. 데이터셋은 데드로드로 정의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릅니다. 글로벌 디스트리뷰티드 하중을 이용하여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per 유닛 에어리어를 선택하고 Z 방향으로 하중 값으로 -1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지점치마 하중을 정의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벨로시티 엑셀러레이션을 선택하고 프리스크라이브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선택합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병진 방향 Z를 픽스드로 선택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에 -0.05를 입력합니다. 데이터셋명은 서포트 세틀먼트로 정의합니다. 온도 하중은 템퍼러처 하중을 이용하여 정의합니다.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구조 전체에 팽창을 유발하는 온도 하중 20도를 파이널 템퍼러처에 상하면 온도차 20도는 파이널 Z 템퍼러처, 그레디언트에 20 나누기 0.6을 입력합니다. 슬래브 두께는 0.6m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로컬 Z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도록 온도 경사값을 플러스 값으로 입력합니다. 집중 하중을 정의합니다. 포인트 로즈를 선택한 후 디스크릿 포인트 어레이를 선택합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아비트러리 옵션을 선택합니다. 하중 제하 방향은 Z 방향을 선택하고 좌표는 0,0,0을 하중은 -1을 입력합니다. 데이터셋명은 포인트 로드를 입력합니다. 활하중은 브리지 로딩, 코리아 메뉴를 이용하여 정의합니다. DB 로드를 선택하고 차량 하중 종류를 DB24로 선택하여 정의합니다. 이제 앞에서 정의한 하중을 적용합니다. 자중을 적용하겠습니다. 모든 서피스를 선택하고 하중 데이터셋 셀프 웨이트를 적용합니다. 적용할 하중 케이스는 로드 케이스 1입니다. 하중 케이스 이름은 나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부가사 하중을 적용합니다. 모든 서피스를 선택하고 하중 데이터셋 데드로드를 적용하고 하중 케이스명은 데드로드로 입력합니다. 지점치마 하중은 지점이 치마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해야 하며 스마트 컨비네이션을 이용하여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찾아냅니다. 지점치마를 적용할 라인을 차례로 선택하고 지점치마 하중을 적용합니다. 이때 하중 케이스명은 서포트 세틀먼트 1, 2, 3, 4로 각각 정의합니다. 다음은 온도 하중을 적용합니다. 전체 모델을 선택하고 온도 하중 데이터셋을 적용합니다. 이때 하중 케이스명은 템퍼러처 로드로 입력합니다. 집중 하중은 디스크릿 로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중을 적용시킬 포인트를 먼저 정의합니다. 이 경관 중앙에 하중을 제하하려면 하중 제하 포인트는 15,5,0 위치가 될 것입니다. 지오메트리, 포인트, 바이 코즈를 선택하고 좌표를 입력하여 포인트를 정의합니다. 생성된 포인트를 선택하고 하중 데이터셋 포인트 로드를 적용합니다. 디스크릿 로딩 슬래시 어사인먼트 대화창에서 프로젝트 오버 에어리어를 선택하고 하중 케이스명은 포인트 로드로 합니다. 다음은 활하중을 제하합니다. 교량의 일정한 강역으로 하중을 제하하기 위해
먼저 하중이 이동할 경로를 지정합니다. 0,3과 30,3을 잇는 라인을 정의합니다. 지오메트리 라인 바이 코즈를 선택하고 두 포인트 좌표를 입력합니다. 생성된 라인은 하중의 이동 경로를 표시합니다. 생성된 라인을 선택하고 브리지 무빙 로드 어널리시스를 선택합니다. 무빙 로드 어널리시스 대화창에서 디스크릿 로드의 차량 하중에 해당하는 DB 하중을 선택합니다. 어사인먼트 항목에는 프로젝트 오버 에어리어를 선택하고 패스 디비전스에서 무브 로드 얼롱 패스 인 이퀄 디비전스를 선택하고 디비전스에는 30을 입력합니다. 경로로 지정된 선을 30등분하여 등분된 강역으로 DB 하중이 제하됩니다. 차선을 여러 개 정의하거나 DL 하중도 브리지 로딩과 무빙 로드를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트리뷰 어널리시스 탭에서 하중 케이스명을 선택한 후 셋 액티브를 선택하여 해당 하중의 제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이 완료되었으므로 해석을 수행하겠습니다. 솔브 나우 아이콘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합니다. 수동으로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은 슬래브 빔 예제를 참고해 주세요. 해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결과 파일이 자동으로 로드됩니다. 결과 파일이 로드되지 않으면 파일 오버 오픈 어베일러블 리절트 파일즈 메뉴를 이용하여 결과 파일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델 파일과 결과 파일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파일 매니지드 리절트 파일즈 메뉴를 이용하여 결과 파일을 선택한 후 결과 파일을 로드합니다. 결과 파일을 불러오면 트리뷰의 어널리시스 탭이 결과 처리용 구조로 변경됩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로드 케이스를 선택한 뒤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고 셋 액티브를 클릭합니다. 먼저 처짐 형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상에 표시하는 내용은 트리뷰 레이어스 탭에서 지정합니다. 화면상에 표시하고 싶은 것이나 지우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다룹니다. 제거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마우스를 이용해 표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설정을 모두 해제하고 디폼드 메시와 어노테이션만 남깁니다. 트리뷰 레이어 스텝 하단에 디포메이션스를 선택하여 처짐 형상 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서머리 옵션을 선택하면 최대 처짐이 발생하는 위치와 처짐 값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트리뷰 레이어 탭에서 밸류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이때 엔터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컴포넌트는 DZ 방향을 선택하고 밸류 디스플레이 탭에서 미니마 옵션만 체크합니다. 퍼센티지에 0을 입력하면 최소 변이만 모델에 표시됩니다. 이어서 단면력과 콘타를 확인합니다. 모델러 우측의 윈도우 화면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콘타를 선택합니다. 엔터티는 폴스 모멘트, 컴포넌트는 MX를 선택하여 단면력 분포를 색상으로 확인합니다. 쉐료소의 결과값 종류와 부호는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단면력 선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래브 위에 경로를 지정하여 경로 내에서 모멘트 변화도 등을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델러 좌측 하단에 Z를 클릭하여 모델을 XY 평면에 위치하도록 설정합니다. 유틸리티즈 그래프 뚜루 2D 메뉴를 실행하고 대화창에서 그리드 사이즈를 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모멘트 변화도를 그리고자 하는 경로를 표시하는 라인을 정의하면 슬라이스 데이터 창이 생성됩니다. 그래프로 그리고자 하는 단면력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래프에 표시될 속성들을 입력하면 단면력 선도를 표시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카피 앤 페이스트로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한글, 워드, 엑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그래프 안쪽에 표시된 데이터를 엑셀로 옮겨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해석 결과를 텍스트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델러의 유틸리티즈 메뉴에서 프린트 리절트 위자드를 선택합니다. 결과를 출력할 대상 로드 케이스를 선택하고 단면력 종류를 지정합니다. 설정을 마치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 형태의 단면력 결과가 출력됩니다. 이 결과는 엑셀과 호환되므로 복사하여 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중 조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하중 케이스가 중첩될 때의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중 조합을 정의합니다. 지점치마 하중의 경우 모두 4가지 경우로 하중을 고려하였는데 이들 하중을 조합하여 구조물의 가장 큰 단면력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찾아내야 합니다. 루사스의 스마트 컨비네이션 기능을 사용합니다. 어넬러시스 스마트 컨비네이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스마트 컨비네이션 대화창 좌측에 어베일러블 항목에 있는 하중 케이스 목록 중 하중 조합에 고려할 하중 케이스를 우측의 인클루디드 창에 추가합니다. 로드 케이스 투 컨시더는 하중 조합을 위해 선택된 로드 케이스 중 하중 조합에 고려하는 로드 케이스 개수를 제한할 때 사용합니다. 기본 설정은 0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인클루디드 목록에 포함된 모든 하중을 고려함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컨비네이션에서는 베네피셜 팩터와 어드버스 팩터가 서로 다른 로드 케이스를 베리어블 로드 케이스로 인식하며 두 개수가 동일한 로드 케이스는 퍼머넌트 로드 케이스로 취급되어 항상 하중 조합에 포함됩니다. 베리어블 로드 케이시스 옵션은 이러한 베리어블 로드 케이스들 중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점치마 하중의 경우 최대 4개 하중을 모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4를 입력합니다. 기본 설정은 -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드버스 팩터를 적용할 수 있는 로드 케이스의 개수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어드버스 팩터를 사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베네피셜 팩터는 구조물에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하중에 적용되는 개수입니다. 자중, 부가사 하중 등의 하중 조합에 항상 적용되는 하중 개수입니다. 이 값을 0이 아닌 양수로 정의하면 해당 하중이 구조 응답을 감소시키는 등 구조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하중 조합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베네피셜한 효과는 고려되지 않으며 어드버스 팩터에 의해 계산된 결과만 하중 조합에 반영됩니다. 어드버스 팩터는 선택적으로 조합에 고려되는 로드 케이스에 적용되는 하중 개수입니다. 이 개수는 구조물에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하중 효과에 대해 적용됩니다. 생성된 하중 조합을 선택하여 셋 액티브 시키면 하중 조합 결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하중의 하중 조합을 정의합니다. 지점치마 하중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컨비네이션을 이용하여 정의합니다. 해석에 제하된 31가지의 차량 하중을 모두 고려하고 이 결과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결과만이 고려되도록 베리어블 로드 케이스에 2를 입력합니다. 베니피셜 로드 팩터는 모두 0으로 정의하고 어드버스 팩터는 모두 1로 정의합니다. 생성된 하중 조합 하중 케이스를 선택하여 셋 액티브 시키면 하중 조합 결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정의한 지점치마, 하중 조합과 차량 하중 조합을 이용하여 전체 하중에 대한 2가지 하중 조합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 하중 조합은 자중과 차량 하중만 고려합니다. 스마트 컨비네이션을 사용하고 베리어블 로드 케이스는 1로 자중의 베니피셜 하중 개수와 어드버스 팩터를 모두 1.3을 입력합니다. 활하중 컨비네이션을 컨비네이션 목록에 추가하고 베네피셜 팩터는 0으로 어드버스 팩터는 2.15로 정의합니다. 컨비네이션 이름을 입력하고 클로즈 버튼을 눌러 정의를 마칩니다.
생성된 컨비네이션에서 셋 액티브를 눌러 하중 조합을 활성화시키고 응력 선도를 그립니다. 두 번째 하중 조합은 자중, 부가사 하중, 집중 하중, 지점 침하 컨비네이션, 온도 하중, 활하중 컨비네이션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합니다. 스마트 컨비네이션을 이용하고 지점 침하 하중 조합과 활하중 하중 조합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베리어블 로드 케이스에는 이를 입력합니다. 자중, 부가사 하중, 온도 하중, 집중 하중은 베니피셜 팩터와 어드버스 팩터에 1.3을 입력합니다. 지점 침하 하중 조합과 활하중 하중 조합의 베니피셜 팩터는 0을 머더버스 팩터는 1.3을 입력합니다. 하중 조합 명을 입력하고 정의를 마칩니다. 생성된 하중 조합에서 셋 액티브를 클릭하여 응력 선도를 그립니다. 보고서 작성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면 PDF 형식의 간단한 해석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델러의 유틸리티즈 메뉴에서 리포트를 선택합니다. 리포트 제목을 정의하고 해석에 사용한 단위계도 지정합니다. 트리뷰의 유틸리티즈 탭의 보고서가 생성되면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여 Add 챕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보고서에 추가할 항목을 체크하면 보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파일 저장 기능입니다. 파일 화살표 픽처 세이브 메뉴를 사용하여 현재 화면에 표시된 결과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뷰 화살표 페이지 레이아웃 모드 메뉴를 사용하면 화면에서 보이는 그대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경간 연속 교판 해석 예제 전체 과정을 살펴봤습니다.